첫 번째는 코로나19 세계 감염자 수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이제 분석 방법론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현재 이제 200만 수준을 이제 넘어서고 있지만 향후 320만 명까지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3월 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감염이 확산되는 국면으로 진입해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왜 알아야지 되냐면 코로나19는 현재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전염병의 감염 속도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서 기존에 이제 인류가 구축한 의료보건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진행할 수뿐이 없게 되고 글로벌 경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란 바로 공장의 셧다운이에요. 즉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서게 되고 이 멈춰서는 규모와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바로 이 코로나19 세계 감염자 수 확산 규모와 진행 감염 속도를 파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분석 방법론인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로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녹색 선으로 나타난 것을 저희는 녹색의 비행기 궤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다소 이제 용어가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이미 이와 같은 개념은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뉴스를 보게 되면 핸드폰의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반도체의 특정 부품에 들어가는 이 하이테크 기술의 수명주기가 굉장히 짧아진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수명주기가 바로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가 바로 여기가 이제 생, 노, 병, 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은 기존에 이미 사회과학에서 구축되어져 있는 이론이고 그것을 이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됐던 애플의 주가가 됐던 통용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론으로 이제 만든 것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됐던 삼성의 주가가 됐던 애플의 주가가 됐던 아프리카의 어디 듣지도 못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무조건 데이터는 태동기를 이륙하게 되면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태동기를 이륙한 다음에 비행기의 운항 궤도는 이 쇠퇴기까지 운항하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경유지라고 불러요. 평균 상승 속도예요. 경유. 여기를 넘은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은 다음에 경유를 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쇠퇴기까지 들어가게 되고 쇠퇴기에 들어가면 사망이지 않냐?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원리와 같이 물리적으로는 사망을 하게 됐지만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되게 되고 이러한 에너지는 다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환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WHO 뭔가를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근에 홈페이지에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필요한 것만 이제 가져왔어요. 보게 되면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태동기를 3월 말에 이륙을 했어요. 즉 3월 23일 이후로 유럽과 중동과 미국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국면에 들어서게 됐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코로나19 감염의 새로운 생애가 출발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서야 출발이 됐어요. 출발이 됐고 4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160만 명을 4월 중에 넘어서게 되면 320만 명까지 확산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블로그와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려왔어요. 이미 160만 명을 4월 중에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320만 명까지 열리게 되고 평균 상승 속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성숙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아직 제대로 된 상승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쇠퇴기를 넘어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어떤 경우에 얘의 상승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상승 속도가 가속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이 320만 명 감염 규모를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 감염 속도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돈을 들여서 그래픽을 엄청 추가한 세계보건기구 WHO 홈페이지에 가더라도 지역별 감염자 수, 사망자, 회복자
이거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지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현재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속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전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민간 기업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직접 저희의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를 분석을 했어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자료가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글로벌 감염 확산이 이제 진행된 것은 3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3월 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고 12월에서부터 2월 13일경까지는 중국 내에서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중이었어요. 이때 코로나19 감염 속도는 매우 빠르게 중국 내에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3월로 2월을 넘어서 이제 3월로 들어오게 되면서 감염 속도가 둔화가 됐다가 3월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유럽하고 중동하고 감염이 시작이 되면서 감염 속도가 다시 가속이 되고 있고 3월 말서부터 미국까지 이제 감염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이 감염 속도가 2월보다는 약하지만 둔화 상태였다가 다시 감염 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국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뭔 말인가 하니 320만 명까지 향후에 감염이 되게 되는데 2월하고 3월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가속도가 더 붙게 되면서 매우 빠르게 320만 명까지 감염이 되는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320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국면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이렇게 글로벌 감염 확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정 기간 더 지속이 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됐다가도 재감염이 또 되게 되면서 다시 진행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현재가 끝이 아닌 더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언제쯤 진정이 되게 됩니까? 지금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분석한 바에 따르면 320만 명까지 2월과 3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염이 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코로나19는 과연 언제쯤 진정이 됩니까? WHO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돈을 허튼 데다 써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다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앞서서 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 개념론을 이제 공유를 한 바 있어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가 되더라도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세계의 이제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감염이 이제 둔화세가 나타나게 되고 하향 안정세가 되게 된다. 그냥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자 수다. 회복자 수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보건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함에 따라 회복자가 늘어나게 되고, 즉 회복자가 증가된다는 것은 기존의 의료보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증가세가 둔화 내지 이제 하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회복자 수의 증가 속도가 감염자 증가 속도를 앞서게 될 때, 그때 이제 얘가 꺾이게 되게 돼요. 근데 현재 이제 보게 되면 아직 이 감염자 수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국면에 있고, 회복자 수는 이제서야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매우 이제 코로나19가 감염세가 둔화 내지 하향 안정화까지 가기에는 아직 우리는 초반전에 있는 것뿐이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셧다운 현상은 일정 기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긴 기간 동안 멈춰서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지표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진척 국면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염 속도도 특정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 4월 이제 18일 기준으로 200만 명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넘어서게 됐고, 향후에는 320만 명까지 이전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감염이 되게 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20만 명까지도 돌파되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감염세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이 기존 의료 보건 시스템이 작동이 되게 되면서 회복자 수의 증가 속도가
감염자 증가 속도를 넘어서게 될 때 얘가 이제 둔화 내지 하향 국면으로 가고 현재는 아직 초반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